계속해서 우리나라 큰 스님들의 수행의 향기 만나보는 시간 전해드립니다. 지대방 산책 선언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저희가 또 성철 스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도노돈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스님께서 또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성철 스님께서는 진정한 종교 또 종교인의 모습은 어때야 한지를 굉장히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서 그런 사례가 있죠. 네,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도 참 존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성철 스님께서는 평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고 종교가 정치에 예속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옳은 정치를 할 수 있게 종교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간념적인 세계만 머문 것이 아니라 성철 스님께서는 수행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네. 그렇게 처신을 실천했어요. 예를 들어서 1977년도 구마고속도로 개통식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해인사에 참방을 한다고 연락이 와서 성철 스님께서 영접을 백년하면서 영접을 해 주십시오 내려오셔서 그런 관계자들의 부탁이 있었고 또 당시 해인사 주지인 현경스님 돌아가셨죠. 그 공군 조종사 출신인데 지간 스님 바로 사제죠. 네. 이분께서 백년암에 올라와셔가지고 스님께서 방장 스님께서 이번에 대통령이 내려오시는데 꼭 영접을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성철 스님이 산중에 중이 네. 산에 살면 됐지 뭐 내려갈 일이 있냐. 그러니까 상자들 뭐 그때 당시 그 천재 스님이라든가 마상자 이런 스님들이 와서 꼭 영접을 했으면 했는데도 성철 스님이 하산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절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해인사 오셔가지고 홍제암이 그 사명대사가 열반한 곳이거든요. 홍제암 해인사 그 자운 스님, 지간 스님이 계셨던 도량이 홍제암인데 그때 당시 홍제암이 상당히 그 태락했었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네네. 홍제암 복원불사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해인사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불심이 깊어서 신심이 있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는 것을 해인사에 도움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떠났는데 해인사 대중들의 반응은 네네. 양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선사들은 선방의 수자들은 수자답게 산중에 스님답게 평소 삶답게 잘 하셨다 하고 사중 소임을 보는 스님들은 철 스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왔으면은 더 혜택을 많이 받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성철 스님을 이렇게 몇 년 모셔봤는데 네. 그런 부분은 종교와 정치를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은 그 달산 스님 노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82년도 제가 직접 뵀습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문상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문어 스님께서 해인사 오셨을 때는 내려오셔가지고 문어 노스님을 잘 모시는 것도 봤고 또 이건 듣은 얘기인데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오셨을 때는 직접 나오셔가지고 담임 선생님 잘 모셨다는 그러셨군요. 이런 인간적인 면도 네. 있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가 1977년도니까 유신 체제가 굉장히 막판에 이렇게 가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치 권력이 서슬퍼렇던 시절이었는데 그런 시절일 때 오히려 산중에서 여법하게 본인의 수행에만 몰두하신 네. 것이 제가 봤을 때도 보기가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당당하고 꼿꼿한 그런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성철 스님께서 오늘 여러 도반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그렇죠. 성철 스님은 깐깐하고 여법하고 활발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도반은 없어도 네. 주변에 청담, 자운, 향곡, 월산, 소홍 스님 같은 당대의 선지식들이 도반으로 친구로 있었고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은 잘 아다시피 법전,
해암, 일타, 또 뭐 정명, 고우 이런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성철 스님의 법에 흠모를 해서 많이 존경을 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하면은 청담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분들이 만나게 된 것은 성철 스님 나이 연세 30, 그 다음에 청담 스님은 10살 위니까 40인데 청담 스님께서 만공스님 해상 쉽게 말해서 수덕사 정회사 살 때 만공스님을 청담 스님 모시고 살 때 성철 스님이 송광사에 나가지고 서른에 만공스님 해상에 간 거라. 그래서 두 분이 만나자마자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굉장히 서로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청담 스님은 가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8만 대장경하고 성철 스님하고 누구를 선택하냐? 그러면 자기는 성철 스님을 택하겠다. 그만큼 청담 스님이 본 성철 스님은 대단한 거야. 네, 뭐 이 이상의 칭찬의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거기서 만난 이후로 대승사에 가서 같이 살고 그 다음에 봉암사 결사를 주도했고 주관했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67년도 임시종회에서 당장이 되는데도 청담 스님과 자운 스님과 이분들의 공로가 없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 청담 스님은 성철 스님은 성철 씨가 자기는 전생에 부부였다고. 그런 좀 특별한 인연을. 네. 그래서 이제 10살 나이 차가 나는데도 서로 해라 했다고 그래요. 서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현성 스님이나 이런 상자들은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 불만을 토로하면은 네. 성철 스님은 나보다 10배는 낫다고. 그래 이제 그 뒤에 청담 스님께서는 총문자 종전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선사도 계셨고. 네네. 그 정도로 성철 스님의 법에 대해서 선과 교회 법에 대해서 인정하신 거죠. 흠모하고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성철 스님 도반 중에는 또 자운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 네. 이분 자운 스님은 쉽게 말해서 지간 스님의 은사고 그 다음에 백용성 용성 스님의 법제자잖아요. 이분들이 참 일찍 만났어요. 금강산 마연에서 네. 20대 후반에. 그러니까 자운 스님이 성철 스님보다는 10살이 아니 1살이 더 많아. 1살이 더 많은데 굉장히 그러니까 인연이 깊은 거예요. 그 1956년도에 성철 스님이 그 성전함 파괴사 성전함에 10년을 문을 막고 10년 결살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종단에서 성철 스님을 해인사 주지로 임명했는데 성철 스님이 해인사 주지를 안 하고 자운 스님을 추천한 거예요. 자운 스님을. 그래서 자운 스님께서 주지를 했고 네. 또 성철 스님이 도선사에 계시다가 김용사에 잠깐 2년이가 계셨는데 그때 1966년도 방장되기 전에 해인사는 성철 스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100년암에 모신 분도 자운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제 파괴사 성전암에 살 때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 스님께서 어느 날 성철 스님한테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걸망을 치고 내리는데 금강경을 운원도 스님께서 번역을 한 거야. 번역과 윤문을 했는데 이것을 성철 스님으로 한번 감수를 좀 해보시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감수를 안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와서도 부탁을 했는데도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감수를 안 하니까 자운 스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철 스님한테. 아무리 선사고 무심한 수자지만 노스님께서 운어 노스님께서 세 번이나 윤문이라든가 번역을 감수를 부탁하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화를 버럭 낸 거래요. 네. 화를 막 버럭 내니까 성철 스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참 만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찌 운어 노스님 같은 그런 대학자가 대번역가가 대수행자가 세 번이나 윤문하고 교정했는데 어찌 내가 그것을 감수하고 윤문하고 교정할 수가 있느냐. 자운 스님
내 마음을 좀 이해해서 네, 이해해서 네, 네. 그러니까 자운 스님이 아이고 성철 스님 저 고집은 어떻게 갖고 하면서 툴툴 털고 일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또 자훈 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예. 추도사도 직접 성철 스님께서 그렇죠. 그 예. 시간 관계상 예. 그 연결사 추모사를 직접 이렇게 한 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성철 스님의 도반은 원래 묘관음사 조실을 지냈던 향곡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향곡 스님하고도 일찍 만났어요, 이분들이. 성철 스님이 29에 동화사에서 오도성을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전에 은혜사 말사인 운부암에서 두 분이 만난 거예요. 네. 근데 그분 두 분이 나이가 똑같아요. 아, 그러셨군요. 1912년생. 나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자갑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봉암사 결사도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이 봉암사 결사가 6.25 때문에 중간에 못 마치잖아요. 그때 향곡 스님이 원래 가늠사에 계셨는데, 거기 가서 한 철을 낳고, 그러니까 향곡 스님과 성철 스님은 나이도 똑같지만, 네. 그 당시 향곡 스님이 어떤 분이냐. 북청강, 남진제, 그야말로 대선지식으로서 운봉스님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남쪽의 도인으로서 아주 존경받고 정말 비군이 심할 것 없었나. 그 당시 그런데도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은 선지식을 뛰어넘어서 법을 뛰어넘어서 우정이 그렇게 깊은 분이라.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성철 스님이 향곡 스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향곡 스님을 향해서 연결사 쉽게 말 조사를 했어. 요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여법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네네. 1979년도 1월 묘관음사에서 향곡형을 고가며 슬프다 이 종문에 약한 도저가 하늘 이 아래 너 같은 놈 몇 이련가 어변이 벌써 다해 헐럴 털고 떠났으니 동쪽 집에 말이 되든 서쪽 집에 소가 되든 애답고 애답도다 가불병정 무기경신 도성철 이렇게 갖고 연결사를 했습니다. 네. 시간 있죠? 네, 스님, 이제 한 짧게, 네, 지금 그럼 향곡 스님과의 이 격이 없고 허물없는 도반 관계에 대해까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한 분 정도만 더 인연 있는 분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살림을, 성철 스님은 방장을 하시면서도 살림을 관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살림은 자운 스님과 영암 스님이 맡아서 하고 성철 스님은 수자들을 지 감독하고 또 깨달음 세로 이끌기 위해서 늘 용명경리를 하고 삼천배 시키면서 그냥 수행 부분만 맡아서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운어 스님이 성철 스님을 친견하기 위해서 네. 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운어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내가 한국에서 성철 스님이 선교가 가장 뛰어나다고 가는 데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소식이 타너 스님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타너 스님께서 운어 스님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을 번역한다고 해서 내가 참 좋아했는데 선은 성철 스님이 최고인가 몰라도 교는 내가 최고인데 왜 운어 스님이 저런 쓸데없는 소리 하고 다니냐고 하면서 서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원택 스님이 만년에 네. 타너 스님 만년에 진간사 북한산 진간사를 찾아가서 성철 스님의 안부 이렇게 물으니까 타너 스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네. 그렇게 타너 스님이 그렇게 노자 장자 사상뿐만 아니라 주역에도 발갑지 않은 최고였잖아요. 그만큼 또 자존심도 셌어요. 그런데 그 문어 스님께서 성철 스님이 선교에 최고다 하니까 예. 자존심이 상한 거라. 그래도 만년에 원택 스님이 찾아가가지고 인정하셨군요. 인사 말씀하고 네. 문병을 하니까 성철 스님이 고맙다 하면서 고마움을 좀 전해주라고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 오늘은 스님 시간이 다 돼서 요 타너 스님에 대한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큰 스님들의 우정이 눈앞에서 보이는 듯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하신 9901번 쓰시는 청취자의 인사 전하면서 지대방 산책 오늘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